자, 16강입니다 이제. 자, 오니오는 플레이오프에서 아약스 잡고 왔고, 마침 또 재밌는 게 이 둘이가 유로파 조별리그에서 만났었죠, 그죠? 두 번만 붙었었는데 각각 1승 1패씩 기록했었고, 둘 다 특이하게도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조별리그에서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 1라운드, 2라운드 그렇게까지 성적이 좋지 못했고 3, 4, 5라운드, 5, 6라운드 잡아내면서 그죠? 그나마 좀 이렇게 다행히도 또 아약스까지 잡아내면서 16강에 오긴 했는데 글쎄요. 운이온이 어 특히나 예를 들어서 지금 홈 원정으로 두 번 맞붙는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을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에서는 깔 게 없어요. 경기력은 뭐 항상 좋은 편이니까. 근데 결과 자체 어, 결과를 가져온 데 있어서는 운이온도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도 뭐 홈팀한테 당연히 유리하게끔 분석을 하긴 했어요. 어. 근데 어 우니온 베를린이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막 이렇게까지 잘하게 된 게 불과 이제 뭐 20시즌에 승격해가지고 20시즌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말해서 19시즌이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20시즌, 21시즌 거쳐오면서 점점 잘하고 있는 건데 좀 단점은 그렇게 내려앉는 팀들, 약체 팀들, 상대적인 약체 팀들을 상대로 그렇게 막 쉽게 잡아내진 않습니다. 특히나 들어 놓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고전하고요.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이 오늘 요 경기에서 과연 잘 잡아낼 수 있을까? 솔직히 두 팀 다 그렇게까지 뭐 대항전 경험이 많고 막 감독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 15경기들 중에서 굳이 이 경기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까지 잡아갈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막상 우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엄청 잘하는 팀은 맞는데 조별리그 때도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고 뭐 이겨봐야 구역 한 골 차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첫 번째는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두 번 다 언더가 났었고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언더가 좋아 보이고 그리고 굳이 찍어가자면 문 햄무 쪽인데 뭐 그래도 햄무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햄무 조금 만약에 좀 터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뭐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 그냥 햄무나 딱 1대 0승 햄무나 언더 쪽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화면 캡처 해달라고요? 어떤 거? 이거? 이거? 이거 해놓을게요. 됐죠? 자 그리고 레버쿠젠 페렌치바로시 요거는 혹시 레버 승 보시는 분 계신가요? 레버 승 보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오버 쪽이 낫죠. 왜냐면 일단 지금 레버쿠젠의 현 상황을 좀 보자면 솔직히 올 시즌에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진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작년까지 맡았었고 올해 이제 전반기를 맡았었던 세원의 감독이 경질 당하고 세원의 얘가 이제 경질 당하기 전에 챔스 3경기를 뛴 상황이었어요. 챔스 3경기를 뛴 상황이었는데 아 경질 당하고 그 뒤로 이제 사비 알론소가 왔죠. 근데 이 사비 알론소가 오고 나서 재밌는 게 뭐냐면 홈에서 대항전 경기를 3번 치렀거든요. 지금까지. 챔스에서 2경기, 그 다음에 유로파 플레이오프 한 경기,
이렇게 총 3번 치렀는데 포르투 상대, 그다음에 모나코, 클럽 브리에, 모나코 이렇게 3번 치렀거든요. 근데 어떤 줄 압니까 성적이? 홈에서는 이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 3경기 전부 다 정도였어. 그래서 첫 번째는 홈에서는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잡아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은 페렌치바로시라서 아무래도 뭐 리그 갭 차이도 있고 좀 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를 잡아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홈과 원정을 2번 치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홈에서 잡아내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죠? 그랬는데 대신에 정배를 받았을 때 승률 자체는 지금 현재상으로 사비 알론소의 이 유럽 대항전에서 정배 받아놓고 승률 0%입니다. 이걸 어떻게 갑니까? 안 그래요? 페렌치바로시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헝가리 원탑 팀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뭐 페렌치바로시라든지 아니면 뭐 루도고레츠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 누구 있겠노? 레오포즈난. 자국 리그에서 항상 이 탑 순위권에 있는 애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페렌치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만나는 게요. 지금 보면은 이 페렌츠는 그 요거 어떻게 설명드리면 되냐면 이 플레이오프 갔다 온 애들 있죠. 플레이오프 갔다 온 애들, 그리고 16강 직행 애들 이렇게 맞붙는 거거든요. 샤흐타르도 있죠. 근데 페렌치바로시 같은 경우에 그 유로파에서 조별리그 1위를 해서 여기 16강이 직행해서 온 거라서 그때 당시에 또 모나코랑도 붙었었거든요. 모나코한테도 1승 1무를 거뒀었고,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이 페렌치바로시 같은 경우에도 득점 자체가 워낙 잘 되는 팀이라서 레버쿠젠의 지금 수비력이라면은 충분히 실점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버쿠젠이 이길 것 같다라고 보시면은 뭐 그래도 오버 쪽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버쿠젠 뭐 일반승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버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자, 요거는 글쎄요. 일단 스포르팅 챔스에서 아쉽게 떨어져서 이제 프랑크하고 마르세유하고 토트넘 얘네들 만나가지고 3위로 아쉽게 떨어졌죠. 그래서 그 유로파 이제 16강 플레이오프 갔는데 미트윌런 만났죠. 미트윌런 만나가지고 다행히도 1승 1무를 기록을 하면서 16강을 진출을 했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1위로 16강에 직행해서 여기 온 상황이고요. 일단 뭐 근래 들어서 뭐 대항전 경험치로 따지면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스날보다는 그래도 스포르팅이 좀 더 뭐 낫다라고는 보거든요. 스포르팅이 대항전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뭐 챔스 16강 올라갈 정도로 그지? 아무튼 팀 자체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 보세요. 지난 경기 리그 경기에서 본머스 상대로 2대0으로 끌려갔다가 막 겨우 3대2로 역전을 했죠. 마지막에 버저비터 넣으면서. 그래서 야, 전반전까지 계속 좀 답답했다. 근데 보면요. 아스날이 최근에 경기력들 보면 전반전에 매우 답답합니다. 아스날이 최근 들어서 전반전에 승기를 확 잡고 간 경기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나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막 아스날이 엄청 치고 올라갈 때 막 경기 시작부터 막 골 넣고 막 전반전에 2골씩 벌리고 이런 경기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경기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갈 것 같아. 전반전부터 그렇게까지 막 잡아내는 그런 양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벤피카, 포르투, 스포르팅 저런 팀들이랑 EPL 하위랑 하면 EPL 하위 팀이요. 그 하위의 기준을 정해주세요.
근데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최근 2, 3년 안에 또 개수가 좀 많이 올라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걔네들도 좋은 전력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강 에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기본적으로 벤피카나 포르투, 스포르팅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그냥 기본적으로 돈 대 돈으로 생각해도 최소 10위권 안에랑 비교해야 됩니다. 최소 10위권 안에. 예. 아무리 뭐 그 포르투갈 리그 애들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변방 리그로 취급을 받지만 어 딱 그 정도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냥 리그왕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리그왕 1, 2, 3위, 1, 2, 3, 4위 딱 그 정도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르세유, 파리 생제르맹, 어 그다음에 모나코 딱 요 정도랑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걔네 둘이 개수도 비슷하거든요. 음. 걔네들이 저기 뭐냐 챔스 진출권도 똑같이 받잖아. 맞죠? 그렇게 따지면은 딱 걔네들이 유에파 개수가 아마 한 단계 차이일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음, 어 전반전에 상당히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스날이. 근데 모르겠어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 첫 번째는 배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 그죠? 그래서 뭐 당장에 리그만 집중해도 어차피 다음 시즌 때 챔스 나가는 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고요. 그죠? 리그 우승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유로파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인가? 유로파를 계속 이끌어 갈 것인가? 나는 여기서 의문점을 풀어봤습니다. 왜냐? 진짜 오랜만에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죠? 지금 이 페이스만 유지해도 리그에서 그 트로피 하나 먹고 다음 시즌 챔스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야 과연 이거 유로파를 그래서 특히나 지금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기회는 없어요. 음.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라인업을 꺼냈어요. 지금 예상 명단 나와 있는 것만 봐도 백업들로 지금 질비합니다. 음. 그래서 던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스날이요, 유로파요. 맘만 먹으면 올 수 있어요. 유로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 맞잖아. 근데 리그 우승은 맘 먹다고 돼? 안 돼. 정말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 명단만 봐도 오늘 백업들을 기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반전에 아스날이 정상적인 라인업을 꺼내도 지금 리그에서 경기력들 보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 경기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언더. 그리고 만약에 승패 쪽을 굳이 골라서 가라고 하면은 저는 스포르팅 프렌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 일단은 플레이오프에서 짤츠 잡아내면서 그죠? 합산 스코어 2대 1로 뭐 결국에 16강에 왔는데 야, 글쎄요. 최근에 라치오 그 컨퍼런스에서 라치오랑 알크마르 경기도 그렇고 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 세리에 팀들 주작이 존나 심해가지고 내가 내 눈으로 봐도 이게 지금 주작인 게 눈에 보이는데 아 솔직히 뭐 승패 잡아가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음 어려워 보이고 아무래도 이 두 팀 만나면은 형님들 딱 보시기에도 언더가 제일 쉬워 보이죠. 그죠? 언더가 제일 쉬워 보이는데 보세요. 무리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컨퍼런스 로마 이끌고 우승을 하면서 아마 대항전에 분명히 의미를 둘 겁니다.
무리뉴가 대항전에 분명히 의미 둬요. 예, 무리뉴는 뭐든 간에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의미 둘 겁니다. 그래서 홈에서 이 경기를 잡고 갈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딱 조심하세요. 최근에 세리에 팀들 판때기 보면요. 음, 나폴리가 이제 홈에서 라치오한테 지고 그 나폴리를 이긴 라치오가 컨퍼런스 가가지고 홈에서 지고 뭐 아무튼 좀 개판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상하긴 해. 음. 그리고 로마가 오늘 분명히 홈에서 난 잡아낼 거는 같은데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일단은 언더가 제일 쉬워 보이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언더가 생각보다 조금 부러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거. 오늘 솔직히 언오버 중에서 이 경기가 가장 언더로 보이잖아요. 언더는 조금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굳이 가져가신다면 햄무 쪽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어, 아니 뭔가 그냥 찝찝해서 그래. 예, 로마 언더가 너무나도 언더긴 한데 좀 찝찝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양팀 뭐 전력 상황도 솔직히 뭐 로마가 꿀릴 것도 없고 그죠? 근데 로마가 잠깐만요. 요번에 조별리그에서 만난 적 있잖아. 라리가 팀. 아, 베티스 만났죠, 그래. 어, 베티스. 베티스 만나서 홈에서 졌습니다. 심지어 이 경기도 오버가 났네요. 음. 아, 그냥 내 스스로가 찝찝해서 그래. 아시겠죠? 음. 내 스스로가 좀 찝찝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언더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어, 아시겠죠? 우니온 베를린이요. 우니온 베를린 언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왜냐면 걔네들 상대 전적도 뭐 둘 다 뭐 1대 0이었고 그죠? 두 번 다 1대 0이었고 위니 형이 만약에 좀 들어놓는다라고 하면은 언더 쪽이 제일 쉬워 보이긴 하죠. 오늘 언더 제일 쉬운 거 뭐 있습니까? 우니온 언더, 로마 언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근데 만약에 하나만 좀 말해주고 싶네요. 하나만 말해주고 싶네요. 제가 최근에 로마 경기를 두 번 다 봤거든요. 제가 로마 경기를 두 번 다 봤어요. 정말 찝찝하긴 하거든요. 너무 언더라서 이 경기는. 근데 오버가 날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경기력이 그냥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 앞전에 유벤투스 상대로도 뭐 저기 뭐냐 후루꾸로 하나 들어갔죠. 중거리 후루꾸로 하나 들어간 거라서 글쎄요 나는 진짜 너무 때려 죽여도 언더인데 만약에 이 경기가 오버가 난다면은 그냥 막 주작질한 거라 생각할게요. 예, 저는 언더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언더다. 너무 너무 언더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 180분 줘도 언더일 것 같아. 180분 줘도 언더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갈 수는 없는데 또 가기에는 찝찝한데 그래도 가긴 가야겠습니다. 아시겠죠? 형님들한테 너무 밑밥을 까낸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근데 진짜 너무 언더일 수밖에 없네요. 예. 오버 쉬운 걸 좀 알려주라고요. 오버 쉬운 거 있죠. 음. 소시에다드도 기본적으로 원정이기도 하고요. 소시지도 뭐 언더 하면은 빠질 수 없는 팀이죠. 소시에다드는 언더 하면은 빠질 수 없는 팀이지.
이거 소시에다드 지금 리그 성적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 리그입니다, 리그. 보이시죠? 됐죠? 자, 봅시다. 세비야. 베네르바체. 아니요, 지금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야, 과연 이 유로파의 세비야 이게 통할 것인가? 유벤 햄무, 우니온 햄무. 행우님, 가능성 있는데요? 충분한데. 음. 자, 일단 세비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로파의 제왕인데 그죠?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음, 산파울리 감독의 대항전 경험치 이게 좀 걸립니다. 어. 이 16강 플레이오프에서 포벤 잡고 왔고 그죠? 그래도 뭐 지금 리그 흐름도 솔직히 리그 흐름 최근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시즌 초랑 비교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 유로파의 세비야답게 분명히 경기력만큼은 어 아마 리그보다는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호벤 때도 그랬었지만 그리고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어우 뭐 장난 없죠. 올 시즌 유로파 이 3차 예선하고 그다음에 플레이오프하고 그다음 조별리그 이렇게 해가지고 페네르바체가 올 시즌에 유로파에서 치른 경기가 10경기거든요. 10경기를 치렀는데 7승 3무 0패. 상당히 잘했습니다. 음. 그래서 조별리그 이제 1위로 여기 16강에 직행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비야가 상대하기에도 좀 까다롭긴 할 것 같아요. 지금 페네르바체도 자국 리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정말 세비야가 운때가 안 맞고 오늘 페네르바체가 경기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 경기 없앨 가능성도 있습니다. 페네르바체 역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지금 세비야 예상 명단 보면은 뭐 딱히 전력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비야가 이제 유럽하다 보니까 세비야 쪽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 감독의 경험치는 좀 적다라고는 하겠지만 유럽 대항전에 대한 경험치는 좀 적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원캉 제가 믿는 감독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그래도 오늘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세비야 승을 봅니다. 세비야가 뭐 한 골 내지는 두 골까지도 충분히 넣어줄 거는 같아요. 그리고 페네르바체도 지금 뭐 유로파 이 대항전 분위기라든지 리그 분위기까지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오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오버가 역배거든요. 오히려 나는 오버 역배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 세비야가 뭐 두 골 정도만 넣어준다면은 승이랑 오버까지도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다. 아시겠죠? 최근에 세비야 경기를 보신 분들, 그러니까 가장 최근 말고요. 세비야가 폼이 좀 올라오고 있을 때 불과 뭐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세비야가 폼이 진짜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경기들 보신 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세비야 잘한다고 아마 느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비야 승이랑 오버 쪽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벤하고 프라이. 유벤이 저기 뭐냐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낭트 잡고 왔고 프라이는 조별리그에서 직행했죠. 뭐 모르겠어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리그에서도 꾸역꾸역 다시 올라가고 있더라고. 지금 거의 유로파권까지 근접했던데 당장에 유벤 같은 경우에도 이 유로파를 놓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유벤이 유로파를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물론 뭐 이제 리그를 좀 더 집중해 가지고 뭐 리그
성적으로 유로파까지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뭐 당장에 차라리 지금 현 상황에서 본다면은 유벤도 지금 남아 있는 애들 보면은 충분히 우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파를 놓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쵸 그쵸.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도 좀 내려앉는 분위기고 그죠. 그리고 그 프라이부르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전에 이제 조별리그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조별리그가 언제 치러졌습니까? 월드컵 전에 다 했죠. 월드컵 전에 조별리그를 다 치러놨어요. 근데 그 월드컵 전에 프라이부르크는 어땠냐? 전력 누수 없었어요. 전력 누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들까지도 폼이 워낙 좋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라이부르크가 리그 반짝 2위까지도 찍었었습니다. 뭐 1위는 했었는지 몰라. 뭐 시간대별로 몇 시간 잠깐 1위를 했었던 적도 있겠죠. 아무튼 내가 본 거는 최대 2위까지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 잘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내려앉았죠. 월드컵 지나고 나서는 확실히 경기력도 안 좋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대항전에서 특히나 유벤 원정에서 잘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벤투스의 선수진들, 감독, 음, 대항전에 대한 유럽 대항전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특히나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로파가 아니라 챔스에서의 경험이 더 많죠. 강팀들 상대로도 훨씬 더 많이 경기를 해왔었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감독도 팀도 대항전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항전에 대한 경험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프라이부르크가 오늘 수비적으로 나올 거고 유벤투스가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유벤투스가 작정하고 주도권을 쥐고 간다라고 가정하면은 저는 이 경기 유벤투스가 무조건 잡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대항전에 대한 경험치들 그 다음에 아까 뭐 다른 팀들이랑은 상황이 다르게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유로파 우승을 충분히 노려볼 만도 하다라는 거. 지금 다른 팀들 남아 있는 팀들 보면요. 우승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까지도 저는 유벤투스가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플레이오프에서 바르샤 잡고 왔죠. 이게 조금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뭐냐면 기준이 좀 애매한데 맨유가 유로파에 힘을 쓸 것 같습니까? 좀 궁금해요. 쓸 것 같다. 음, 음, 음. 일단 모르겠어요. 바르셀로나를 잡은 거는 아무래도 뭐 자존심 대결도 있고 그죠? 근데 16강부터는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는 저도 조금은 모르겠어요. 음. 근데 그거는 엄플은 엄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대항전 족빠지게 할 거다 이래놓고 지는 팀들 진짜 허다했으니까 그 엄플은 너무 믿지 마시고. 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자 나는 믿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지난 안필드 원정은 그래 솔직히 뭐 안필드 원정에서 성적도 지금까지 너무 안 좋았고 그죠? 뭐 그러려니 했다. 어, 그러려니 했다. 그냥 뭐 맨유가 맨유 했다. 근데 지금 OT 분위기는 다르거든요. 맞잖아요. 음. 당장에 뭐 리버풀한테 한번 깨지긴 했지만서도 OT에서의 분위기는 확 달라요. OT는 분위기가 엄청 좋죠. 어. 그래서 딱 이겁니다. OT 분위기가 좋고 전력에서도 좋고 어 에이 한 경기만 보고 힘 빠졌다라고 말 못하죠. 한 경기만 보고는 어떻게 그거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원정길이었는데. 그래서 이 분위기 좋은 집안에서 음, 아무래도 이 경기를 잡고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잡아가는 데 있어서 또 전력상으로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도 않고요. 어,
대신에 분위기를 이어갈 것인가? 1번, 2번 유로파 버릴 것인가? 만약에 오늘 경기 맨유가 이 경기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면은 그냥 유로파 버리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굳이 버릴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은 맨유 같은 경우에 작년이었나? 언제였지? 그 유로파 결승 뛴 게 언제였노? 20시즌이었나? 응, 맞아. 응, 비아레알 상대로. 응. 비아레알이 그때 유로파 우승했을 때, 그죠? 응. 근데 얘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때는 맨유가 아, 좀 많이 좀 이렇게 기복도 많았고 좀 허덕이고 있을 때잖아요. 어, 챔스 한번 갔다가 유로파 한번 갔다가 약간 요렇게 할 때라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를 보자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맨유가, 내 기준 어떠냐면요. 맨유가 이 경기 2대 0으로 두 골 차 승한다. 그러면은 유로파 그냥 한다. 맨유가 한 골 차 승한다. 그러면은 유로파. 글쎄. 약간 요런 마인드예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잡아낼 것 같으면은 8강을 갈 것 같으면 오늘 경기에서 무조건 두 골차 승은 해야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는 맨유가 만약에 유로파에 좀 더 의미를 둔다라고 한다면 두 골차 승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력 문제도 없을 뿐더러. 자, 중립이죠. 중립이고 그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 스타드렌이랑 플레이오프 연장승부 끝에 오게 됐는데 뭐, 뭐 형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경기 오버 쪽이 제일 쉬워 보이고 그 샤흐타르가 뭐 이게 중립구장이라서 좀 불리한 면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폴란드에서 계속 대항전 경기들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안방 느낌이긴 할 거야. 음. 계속 지금 폴란드에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득점력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페노르트가 요새 너무 잘하죠. 해가 지금 리그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별리그 같은 경우에도 1위 찍고 여기 직행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득점이 제일 쉬워 보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득점으로 가자. 자, 이 경기 모르겠어요. 웨스트햄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웨스트햄이 앞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조별리그 치를 때도 그렇고 얘네들이 분명히 성적이, 리그 성적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귀신같이 대항전 성적은 계속 좋았어.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컨퍼런스 성적이거든요. 웨스트햄. 예. 보자, 잠깐만. 위에 조별리그 하나 둘셋넷다 6개. 그러면은 컨퍼런스 처음에 그 예선 플레이오프부터 해가지고 조별리그까지 모든 경기를 다 이겼습니다. 근데 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 컨퍼런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컨퍼런스는요, 이 챔스 밑에 유로파가 있고 유로파 밑에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이 컨퍼런스는 뭐 단순히 이제 유에파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 변방리그 애들, 특히나 이제 변방리그 애들 중에서 순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챔스를 올 수 있는 팀, 유로파를 갈 수 있는 팀, 컨퍼런스 갈 수 있는 팀 다 다른데, 중요한 거는 변방리그 애들 뭐 한 3, 4위, 3에서 5위권 애들. 어,
리그 내 자국 리그 내에서는 잘하겠지만은 대항전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없는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막상 컨퍼런스 와 있는 애들도 조별리그 치른 애들 진짜 듣보잡 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승했다고 해서 웨스트햄이 잘했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면 변방리그 특히나 뭐 4, 5위권 애들은 갭 차이가 너무 심해요. 몸값만 해도 몸값이 예를 들어서 지금 파케타가 얼마입니까? 파케타가 얼마지? 요번에 데려온 게 올 시즌에 데려왔던 게 한 6천만 유로 되나? 예를 들어서 파케타가 몸값이 5천만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자면 변방리그 애들 이 4, 5위권 애들 있잖아요. 그 필드 10명 다 모아도 5천만 유로 안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선수 한 명 몸값이 그 이 변방리그 4, 5위권 애들 백업 멤버들 전부 다 포함해야 몸값 한 명이에요.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겨왔던 것들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모에스 감독이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냈고 특히나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항전에 있어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물론 모에스 감독 체제로 오고 나서 이제 뭐 순위권이 점점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막상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순위권이 개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째 보면 향후 몇 년 동안 안에 마지막 대항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리그도 강등권 탈출 지금 리그 16인가 아직 뭐 강등 가시권에 있긴 한데 뭐 저는 웨스트햄이 충분히 탈출은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예. 나중에 시즌 끝났을 때 뭐 한 시즌 한 12, 11 요 정도 될 것 같네.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항전에서의 의미를 좀 더 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전력에서 딱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죠? 그다음에 막상 이제는 조별리그가 아니라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토너먼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웨스트햄이 그래도 이 경기만큼은 충분히 잡아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웨스트햄이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지금 EPL의 이 강등 싸움 워낙 쟁쟁하잖아요. 강등권에 있는 애들도 다 잘하는 애들이야. 웨스트햄이 쉽게 잡아낼 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웨스트햄이 한번 주도권을 잡고 어느 정도 잡아낼 만하다고 싶은 팀들은 손쉽게 잡아냅니다. 생각보다 이 너무 EPL이 지금 이 상향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래. 지금 너무 강한 팀들이 많아서 그렇지 웨스트햄이 그래도 저는 웨스트햄 경기를 계속 보는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 경기 쉽게 잡아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웨스트햄 승에다가 저는 이 경기 잠시만요. 이게 역배였나? 예. 언오버에서 오버가 역배거든요. 저는 오버 역배 보겠습니다. 만약에 라르나카가 한 골만 넣어준다면은 오버는 뭐 무난하게 될 거고 웨스트햄이 3대 0까지도 저는 뭐 충분히 예상해 볼게요. 아시겠죠? 근데 라르나카가 그 요번에 이제 얘네들이 그 챔스 예선 치르고 그 다음에 유로파 잠시만 챔스 예선에서 미트윌란 상대로 홈에서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유로파에서 유로파 하나 둘 유로파 3차 예선 그리고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홈에서 총 2경기 있잖아요. 홈에서 2골 3골 그리고 유로파 조별리그에서 홈에서 1골 3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 시즌에 얘네들이 지금 챔스 예선부터 잠시만 유로파 3차 예선을 뛴 거면은 챔스 2차 예선에서 떨어진 거죠.
챔스 예선, 유로파 예선, 유로파 플레이오프, 유로파 조별리그 홈에서 골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경기도 홈에서 골을 넣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경기에서 라르나카가 홈에서 모든 경기 골을 다 넣어서 이 상대들이 누구였냐면요. 렌도 있고요. 페네르바체, 그다음 뭐 디나모 키예프 이런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라르나카가 홈에서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도와주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겠죠? 자, 이 경기 배당이 좀 높긴 한데요. 그래도 니스 승을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니스가 분위기도 워낙 괜찮은 부분이고 특히나 감독 바뀌고 그 다음에 전방 애들이 워낙 지금 살아난 부분이라서 니스를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봅니다. 물론 앞전 리그 경기에서 오세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 띄운 거는 되게 저도 아쉽긴 해요. 왜 그걸 무승부로 띄웠을까 아쉽긴 한데 최근에 니스 같은 경우에 감독 바뀌고 원정 성적이 오히려 엄청 좋습니다. 왜냐면 자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마르세유 원정 가서 이겼어. 제가 마르세유는 홈에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했죠. 근데 원정 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랑스 홈에서 그 전승 행진 깬 게 니스였죠. 그래서 랑스 원정 가서도 이겼어요. 그리고 그 무패 행진을 길게 달리고 있던 모나코 상대로도 원정 가서 이겼어. 실질적으로 업적을 세운 거는 원정에서 더 많죠. 맞죠? 물론 리그 원정이랑 대항전 원정이랑은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 또 몰도바까지 가야 되는 입장으로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저는 니스가 이 경기는 충분히 잡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셰리프가 아마 좀 많이 들어 누울 것 같아요. 언더 쪽도 괜찮아 보이고. 자, 이 경기는 일단 전 안 갑니다. 전 안 가고 그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경기력이 워낙 똥망 수준이라서 그렇게 막 믿을 만한 카드가 아닌 것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 갔지? 대신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라 해야 될까? 음, 비아레알이 그래도 어 최근에 물론 이게 컨퍼런스긴 한데 참 웃긴 게 야 두 시즌 전에 유로파 우승 때리고 어 그다음에 어디였노 작년이제 작년에 챔스 4강 가고 4강이 미넨 잡고 갔죠. 8강에서 미넨 잡고 올라가고 야 이랬던 애들이 컨퍼런스에 와 있으니까 왜 이렇게 느낌이 이상하지? 아무튼 뭐 최근에 대항전은 충분히 비아레알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비아레알 쪽을 봐야 되긴 하는데 배당도 좀 높기도 하고 저는 좀 불안하긴 하네요. 불안 요소는 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피오렌티나고 시바스포르 일단은 뭐 피오렌티나도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치른 것도 그렇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 충분히 뭐 좋은 경기 보여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대항전 경험치는 그래도 시바스 스포르가 더 많죠. 피오렌티나는 그렇게 대항전을 자주 나올 수 있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맞죠. 그냥 하위권 예를 들어서 그냥 시바스 스포르가 뭐 유로파 예선만 치르든 뭐 챔스 예선만 치르더라도 대항전에 대한 경험치는 확실히 시바스포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피오렌티나 승 쪽보다는 차라리 오버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시바스 같은 경우에도 득점을 워낙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피오렌티나 승 쪽보다는 차라리 오버 쪽이 나을 것 같다. 요거 어렵네요. 요 경기는
뭐 레오포즈난 무나 햄무 쪽인데 글쎄요. 야, 레오포즈난도 충분히 유로파에서 놀만한 애들인데 야 지금 컨퍼런스 와가지고도 지금 그 유로파 떨어지고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치르고 와가지고 왔는데 뭐 글쎄요. 그렇게까지 신뢰가 가진 않네요. 일단 요 경기 보고 한번 뭐 다음 경기 선택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그냥 무나 햄무 쪽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아쉽게 여기 와가지고 컨퍼런스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얘네 둘 맞대결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슬로바니 이번 조별리그에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비겼나? 그래가지고 슬로바니 좀 비빌 거는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들 특히나 이 변방리그 애들은 나도 전력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그냥 패스하고 싶네요.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헨트 지금 보니까 작은 리그 1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모르겠다. 바샥쉐이르도 그렇고 헨트도 그렇고 뭐 올 시즌 대항전에서는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카드들이 아니라서 얘네들도 솔직히 컨퍼런스 얘기엔 좀 아깝죠. 유로파나 아니면은 뭐 유로파에서 그래도 꺼적인 애들인데 컨퍼런스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도 조금 웃기기도 하고 어차피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헨트나 이런 애들은 다음 시즌 챔스 예선부터 다시 뛸 수 있다는 거. 어. 다음 시즌부터 챔스 예선 다시 뛸 수 있는데 이 밑에인 컨퍼런스에서 굳이 뭐 열정을 갖고 뛰겠나 이거지. 문화 햄부 쪽 보겠습니다. 아시겠죠?